있다가 없어지는 거 그게 참 문제네를 영역하면 무엇이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question입니다. 영국의 대문어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우스갯소리로 만든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셰익스피어가 11살짜리 아들 햄릿을 잃은 후 삶과 죽음에 대한 본질적 문제를 두고 고뇌하는 인간의 슬픔을 햄릿에서 승화시켜 토해낸 절규라고 합니다. 그리곤 다음 말로 이어집니다. 이 가혹한 운명의 돌팔매와 화살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 고상한 일인가? 아니면 고난의 바다에 맞서서 무기를 집어들고 덤벼드는 게 옳은 일인가? 라고 말입니다. 결국 햄릿은 전자를 택함으로써 사색형 인간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헌데 햄릿이 독백한 후자는 엉뚱하게도 스페인의 세르반테스가 지어낸 돈키호테의 몫이 되어 무모한 행동형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햄릿은 생각이 너무 많아 막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나약하고 우유부단한 인물로도 비판받는 반면 돈키호테는 무모해도 용기 있는 행동으로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인간형으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러시아의 작가 뚜르게네프가 나누었던 햄릿형과 돈키호테형 둘 중 하나이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어느 한 유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햄릿같이 선택이나 결정을 못해 우물쭈물 망설이는 글쎄요 족이든가 지나친 수코에서 벗어난 키오티즘족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중간 불의족 말입니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오늘의 삶의 현장엔 온통 눈치형과 묻지마형만 있어 보입니다. 정치가 그렇고 기업이 그렇고 소위 지도자급이라는 인사들 두루두루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는 금권력으로 갑질하는 미개형까지 모두 절대적으로 믿는 신조는 단 하나, 뺏느냐 뺏기느냐 아님 짓밟느냐 밟히느냐 그것만이 내 알바로다 하는 식입니다. 이러한 예견에 겁이 나서 그랬을까요? 생전에 수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던 셰익스피어는 오히려 죽으면서 남긴 말이 없습니다. 단지 내 무덤을 파헤치지 말라 그런 자는 저주받을 것이니라 하고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기이하게도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 두 사람의 인생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과 고생, 파란만장한 질고의 삶 등이 그렇습니다. 1564년 잉글랜드 중부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셰익스피어는 아버지의 사업이 몰락하는 바람에 13세 때 학업을 중단한 후 숱한 고생을 거쳐 30대의 극작가로 알려져 52세에 타계할 때까지 37편의 작품을 썼습니다. 이보다 17년 앞서 1547년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 인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세르반테스는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가 빚 때문에 전 재산을 차압당하면서 떠돌이 신세가 되어 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러다가 레반토 해전에서 왼손을 다쳐 평생 외파리로 지내면서 가중고생을 했는데 대표작 돈키호테는 57세가 되어서야 빛을 봤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두 대가는 공교롭게도 1616년 4월 23일 같은 날 생을 마감했습니다. 다만 눈 감을 때 셰익스피어와 달리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의 묘비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친 듯이 살다가 정신들어 죽었노라고. 이는 이성을 앞세워 잘난 놀이로 이해관계를 따지며 사는 것이 옳은 삶인지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것이 비록 가능치 않다 할지라도 공동의 선을 위해 그것을 실현시키려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른 삶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이 아닐는지요. 숙고해야 할 무거운 숙제를 내준 셈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르반테스는 돈키호테를 통해서 작금의 고위급 지도자들이나 거물급 대표 인사들의 치졸하고 유치한 행태들 그리고 금수저들의 저질스러운 갑질 행패에 대해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좋은 배경의 미천한 자들보다는 천한 혈통의 나은 사람들이 더 중시되고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마침 지난 주말은 두 대가의 406주기였는데 이들의 기일을 기리는 동시에 스페인의 카탈루냐 지방에서 책을 읽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던 세인트 조지 축일에 맞추어
1995년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책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